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의 강민구입니다. 위생사 면허 코스워크로 위생곤충학 6번째 실기 강론 중에 모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부분은 좀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는 조금 준비 시간이 좀 걸렸네요.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형태, 성충의 외 골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모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 앞에 부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헤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흉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끝 부분이 이제 복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모식도로 한번 살펴보면 이 주둥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게 그림이 하나로만 그려져 있지만 물론 여기 이제 조그만 게 있고 암놈의 경우에는 조그만 게 있죠. 이제 하고 순놈의 경우에는 여기 털이 부스룩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촉각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관이 되겠고 요게 후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전흉배 측면 그 다음에 요게 순판 그리고 요게 소순판 후배판 그 다음에 요가 평균곤 그 다음에 이제 날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앞다리 그리고 여기 가운데 다리가 지금 날개 때문에 가운데 다리 시작 부분이 지금 안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뒷다리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미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미모가 달린 부분까지 해서 이제 10개의 절이 있고 요 부절이 이제 5개가 쭉 붙어 있고 부절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발톱이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충의 그 머리 모양새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촉수가 이렇게 조그맣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암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주 털복숭이처럼 우리 그 사람도 남자들이 주로 이제 턱수염이 털복숭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턱수염이 털복숭이처럼 된 애들이 순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날개 부분이 있고 이제 날개 무늬가 그 화살 모양처럼 된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널찍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형태의 그런 날개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얘네들은 이렇게 비닐로 다 덮여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 하셔서 보시면은 좋겠고요. 이제 두부를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조금 이제 그 압축해서 그려져 있지만 요거를 조금 더 현미경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이 가운데 부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순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조금 일부러 좀 과장되게 쪼개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소학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게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대학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상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순이라고 하는 게 윗입술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하순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하인두가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우리가 코스타라고 이제 읽겠죠. 요거를 우리가 전 연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요 윗부분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림에서는 윗부분이지만 실제 모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볼 때는 이게 앞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연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R이라고 하는 부분이 리마이검 그러니까 스템 베인이라고 해서 맥자루, 그러니까 이 베인의 그 메인이 되는 틀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연린이라고 그래서 프레지스케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비늘 형태로 이제 그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R이 이제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경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요런 데도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로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인이 1에서부터 6번까지 이렇게 쭉 그 나눠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시맥, 그러니까 날개에 있는 그 정맥 줄기라고 얘기를 해서 베인 1, 2, 3, 4, 5, 6 해서 6개의 시맥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그 다리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절이라고 하는 건 뭐 뒤로 넘어졌다 그런 의미의 기절이 아니고요. 이게 콕사라고 하는 말이 터가 되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마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밑마디라는 뜻입니다. 밑, 그러니까 터전이 되는 마디라고 해서 이게 한자로 터 기자죠. 그러니까 밑마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트로첸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퇴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휘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절 다음에 여기가 전절이 있고요. 요게 휘멀이에요. 이렇게 긴 게. 요걸 이제 넓적다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넓적다리가 크죠. 그 두께도 제일 두껍고, 그래서 얘도 보면 이 휘멀 부분이 가장 두껍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넓적다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그 티비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종아리라는 의미로 경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 2, 3, 4, 5 해서 탈서스라고 하는, 또는 탈수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절이죠. 이 부절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라는 말이 발바닥 또는 발을 뜻하는 의미로 그 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곤충에서는 이게 사람과 달리 무지하게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요 끄트머리 부분에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생긴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발톱, 클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 그림하고 여기 지금 모식도로 그려진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해서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빨리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앱도민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앱도민 부분은 총 10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 2, 3, 4 지금 여기까지 이제 7번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요 뒤에 이제 8, 9, 10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8개까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배, 복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앱도민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가늘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9번째, 10번째 이 부분이 이제 생식기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우리 왼쪽이 이게 순놈 부분이거든요. 이 순놈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악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미모라고 얘기를 해요. 요 미모가 있는 부분은 암놈이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배판 또는 배부라는 말을 할 때 이 배가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배 아파 할 때 이 배가 아니에요. 그 등이란 뜻이에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래서 곤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게 배부예요. 배부. 그러니까 등이란 뜻이죠. 등. 배부. 그래서 이제 요 배부가 있고 요 밑에 얘가 복부예요. 얘가 우리나라 말로 볼 때 이제 그 배라는 말이 요 복부에 해당되는 말이죠. 이렇게 요 복부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측부예요. 여기가 이렇게 측부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요 두꺼운 배부와 조금 덜 두껍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두꺼운 복부 사이의 측면이 좀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마디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1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생식기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럼 요 측부에 바로 이제 기문이 이렇게 있어요. 숨 쉬고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기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충 부분은 한번 좀 더 웬만한 교재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만족하실려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바 부분은 이제 실제 모기가 완전 변태를 하기 때문에 유충, 약충, 자충 이 말이 약간의 이제 성격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뭐 같은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퓨바 부분이 이제 번데기 부분이죠. 이제 그때 그 번데기 단계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게 완전 변태를 하냐 불완전 변태를 하냐를 가리는 건데, 모기는 요 랄바 부분 이외에 퓨바 부분이 또 튀어 나오죠. 어쨌든 요 유충 부분을 한번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쪽은 이제 진짜 사진이에요. 현미경으로 찍은 진짜 사진이고, 요게 이제 모식도죠. 요게 이제 호흡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복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흉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두부, 요 유충 그림의 모식도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입 관련된, 여기에 입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얘를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걸 얘처럼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 지금 마우스 브러시스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꼭 어떤 솔 같은 또는 이제 칫솔 같은 그런 것들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필터링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어떤 필터링 기능을 하냐면은 푸드 파리커스, 그러니까 얘들이 음식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용 물질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from the water, 물에 있는 이 유충들이 물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걸 장구벌레라고 하거든요. 장구벌레는 뭐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물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있는 음식물들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이 브러쉬들이 한다는 거죠. 이 털들이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유충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학질, 그 순목이, 그 진목이 이거에 대한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순목이고, 얘가 진목이고, 얘가 학질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리아 목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 얼룩날개 무늬가 그 학질목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얘들의 이제 약간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사진이거든요. 사진으로 보면 학질목이는 이 유층이 이렇게 이게 수면이에요. 여기가 이게 물속이고, 여기가 물속이죠. 여기가 수면이죠. 이 수면과 나란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경사가 돼 있죠.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이제 유층의 지금 이제 꼬리 부분이죠. 이 꼬리 부분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그 호흡관이죠. 호흡관이고 여기가 이제 기문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수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면 바깥에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기문에서 공기를 이제 들락날락하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이제 호흡 관모가 이런 식으로 이제 털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질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 팔복절이 요게 이제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지금 팔복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안판이 되겠죠. 이쪽이 이제 안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세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요게 그 배면 유형모 근이 되겠어요. 여기도 이제 유형모가 있죠. 요건 이제 복면 유형모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들이 떠 있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헤엄을 치는 듯한 그러한 기능들을 이 털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한번 쭉 보실 때 이게 이제 두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흉부죠. 이렇게가. 그 다음에 요게 1복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8복절이 이제 배고, 요 9, 10 부분이 생식기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이 이제 전흉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중흉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후흉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슴 중에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날개하고 이제 다리 나오는 데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측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 부분이죠. 요건 측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푸파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데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 번데기의 모양새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제 9, 요게 이제 8, 1, 2, 3, 4, 5, 6, 여기서부터요. 여기가 이제 8복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9복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유형편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물에 떠 있거나 이제 또는 헤엄을 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모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일복절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부분이 이제 일복절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복절 시작되는 부분이니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호흡각이에요. 여기가 이제 두 개 통상적으로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눈이 되겠고, 요게 이제 날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눈 바로 윗부분이 이렇게 있는 데가 이제 촉각 부분으로 통상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요 앞에 부분이 여기가 이제 다리로 나중에 이제 형성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사진이고, 요건 이제 모식도로 그려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기의 생활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시면 성충이 일단 알을 낳으면 성충으로 얘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 습도는 70% 안팎, 그리고 그 온도는 섭씨 27도 안팎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을 낳았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괴라고 그러죠. 덩어리. 이렇게 알 덩어리로 낳을 수도 있지만 알을 산란해서 낳는 종도 있어요. 이게 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이제 일단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탈피를 해서 뭐 1년계에서 보통 한 6년기 정도까지 이제 쭉 가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larva 구조를, 그 다음에 이제 퓨파 구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충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기의 살아가는 습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순모기는 1대1 교미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다예요. 군무를 하죠. 그 해질녘쯤에 군무를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하지만 모기들이 막 그 메뚜기 날아다니듯이 그 그룹을 져가지고 공중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한 2, 3m 정도 높이에서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형태를 하면서 이제 그 군무교미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순모기만 1대1 교미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흡혈은 안모기만 흡혈을 해요. 언제? 산란을 목적으로 할 때. 요게 이제 숙주동물을 찾아가는 방법, 이 밑에 보시면 숙주동물을 찾아가는 방식이 지금 모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이 범위를 좁혀가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가장 그 원거리에서는 사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숙주를 얘기하는 거죠. 숙주의 냄새, 이거는 한 15 내지 20m 정도에서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 내지 15m의 중거리에서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제 1, 2m에서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체온, 체습을 통해서 숙주를 발견을 하는데 특히 이산화탄소의 감지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0.01%의 이산화탄소만 그 발생이 되면 바로 그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습성을 보시면은 얘들은 이제 실내 축사라든지 동굴이라든지 하수구 통이라든지 이런 이제 벽면 쪽에 붙어서 쉬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많이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축사라든지 이런 데 뿐만이 아니고
그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이제 언덕 부분, 그 다음에 수로 있죠, 수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숲을, 특히 잡목이 막 우거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축사, 이런 곳들이 모기들의 은신처 또는 휴식처로 아주 좋아하는 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산란 습성을 보면 중국 얼룩날개무늬,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게 시험에 자주 납니다. 중국 얼룩날개물은 모기는 흐르는 개울, 그 다음에 이제 관개수라는 것이 눈에 대는 물이죠. 그 다음에 논이나 늪,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빨간집 모기,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말라리아 즉 학질 문제고, 작은 빨간집 모기는 뇌염, 일본 뇌염 문제죠. 예, 대형 정지수, 논, 늪, 호수. 얘들은 이제 그나마 조금 깔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저분한 물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집 모기, 작은 빨간집 모기 말고, 빨간집 모기는 소형 인공 용기나 하수구, 오물처리장 이런 데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모기는 자연적인 그 물웅덩이, 나무구멍 같은데, 그리고 바위구멍에도 살아요. 특히 토고순모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서 그 파도가 칠 때 또는 밀물일 때 바닷물이 쭉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웅덩이가 생기죠. 그 바위에. 그런 데 삽니다. 이제 그건 상대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계절적 소장. 이 소장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예,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소장에 따라서 우리가 방제 또는 구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한여름이 제일 왕성해요. 작은 빨간집 모기는 늦여름에, 그러니까 일본 뇌염은 늦여름에 주로 발생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죠. 말라리아는 한여름에. 빨간집 모기는 발생 계절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월동 할 때는 이제 기후 변동에 따라서 얘가 이제 그 알로 월동을 할 수도 있지만 성체로 월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데 지하실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냥 성체로 월동을 해요. 다만 뭐 아무리 따뜻해도 그 모기가 여름 모기처럼 활동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툭 건드리면 그냥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맥을 못 추는 그 정도에서 월동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기의 그 습성, 서식처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류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이라든지 또는 늪, 저수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 구멍, 그 다음에 뭐 아무데나 인공물, 뭐 유리병이라든지 뭐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물이 이렇게 빗물 같은 게 고여 있을 때 이런데, 그 다음에 하수구라든지 또는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물이 고일 수 있죠. 이런데 이런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 심각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하실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그 물이 이것도 이제 지금 지하에 이제 벙커 같은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리가 잘 안 되면 이 물이 이게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썩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데 장구벌레들 좋아하죠. 이런 데를 이제 아주 좋아하는 서식처로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별 분류를 종류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얼룩날개 무늬라는 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일반 모기 아악과예요. 이게 얼룩날개 모기 아악과가 하나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이 다른 거죠. 이쪽은 말라리아 모기 악과고 이쪽은 일반 모기 악과예요. 그리고 늠모기 쪽을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늠모기하고 관련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알을 보면 학질모기, 말라리아 모기는 이렇게 낱개로 산란을 해서 분황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는 이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난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순모기, 토구순모기 마찬가지예요. 낱개로 산란을 하지만 얘는 분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모기 속은 빨간 진모기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난괴로 산란을 하고 분황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늠모기는 난괴로 이제 산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유충은 다른 애들은 한 45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늠모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수직에 가까운데요. 이 학질모기는 수평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번데기 부분, 퓨파 부분,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 수평에 가깝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조금 경사가 지죠. 여기도 약간 경사가 지고 얘는 거의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이런 구조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질모기는 이렇게 45도, 이게 수평면으로 할 때 45도를 엉덩이를 바짝 들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수평이에요. 늠모기도 수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수는 주둥이 길이와 촉수 길이가 거의 같아요. 학질모기는. 그런데 이 나머지 보통 모기 악과 쪽에는 앞놈의 촉수가 짧죠. 이렇게 여기 늠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룩무늬, 여기 이 날개에 얼룩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에 얼룩무늬가 있고, 이 그 보통 모기 악과 쪽은 날개에 얼룩무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다리는 얼룩들이 있어요. 다리에는. 그런데 날개에는 얼룩날개 모기, 즉 말라리아 모기에만 날개에 무늬가 있다. 이렇게 하얀 무늬, 까만 무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며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형태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학질모기, 그 다음에 요게 순모기, 작은 빨간 진모기, 늠모기,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게 풀립이거든요. 이게 풀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늠모기는. 왜냐하면 늪이 얘네들 고향이니까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게 촉각이에요. 바깥쪽이 촉각이고 이 안쪽이 촉수예요. 이걸 보시면 이 학질모기는 촉수하고 이 순판의 길이가 거의 같죠.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보통 모기 악과 쪽에는 순판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촉수 길이가 짧죠. 순판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작은 빨간집 모기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그 무늬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 뚜렷하게 색깔이 차이 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날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날개는 이제 나중에 얼룩날개 무늬를 보시겠지만 거기는 얼룩날개 무늬는 얘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저기 빨간집 모기의 가장 이제 큰 특징을 보면 주둥이 중앙에, 여기 주둥이 중앙에 그 넓은 백색 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각철 끝에 역시 이 다리의 각절 끝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늬, 요게 이제 지금 다리죠. 절 끝에 무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얘가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바로 일본 뇌연모기를 매게 하는 겁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이걸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아니고 작은 빨간집 모기가 다 붙여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탈릭제로 쓰는 거고요. 속명은 대문자로, 그리고 종명은 소문자로 쓰는 겁니다. 얘들의 이제 유충 서식지는 주로 대형 정지수, 늪, 논, 호수, 빗물이 고인 웅덩이 이런 데 주로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라리아 모기, 즉 중국 얼룩날개무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얼룩날개무늬는 날개 전연맥에 백색 반점이 2개, 전맥에 백색 반점이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전연맥이죠. 이게 전연맥에 이렇게 백색 반점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전맥에도 이렇게 그 백색 무늬가 반점으로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고, 촉수의 각마디 말단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촉수죠. 이 촉수 말단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 띠가 있다. 얘는 사상충병과 말라리아, 즉 학지를 매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충 서식 장소는 흐르고 있는 개울물이나 관계수로 대형 정지수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사람 피부를 중심으로 해서 45도 각도에서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거의 90도에 고추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45도에서 90도 사이에 엉덩이가 바짝 들려요. 얘는 지금 피 잔뜩 물었죠? 통상적으로 이제 이 모기들이 피를 물을 때는 이제 통상 그 정맥혈을 찾아서 이제 무는데, 이 모세혈관을 무는 거죠.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데를 얘가 잘 찾는 놈이 이제 기술이 좋은 놈이죠. 그런데 제대로 못 찾으면 피가 없는 부분, 모세혈관이 분포가 안 된 부분을 찔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맞아 죽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얘가 따꼼 했는데 피가 없는 부분을 찌르면 사람이 그거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손바닥으로 치잖아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때 이제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그 모세혈관을 찾아서 딱 피를 그 침을 꼽자마자 바로 그 피를 뽑고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엉뚱한 데를 찌르면 잘못하면은 다른 데를 또 찔러야만 피를 이제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생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모기로 볼 때는. 계속해서 토고 순모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고 순모기를 보면 흉부와 순판 안에 흑갈색 바탕에 금색 비닐로 든 종대가 중앙선 봉합선에 길게 2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부에 흰색 밴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촉수가 짧은데 이 촉수 끄트머리에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촉각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흰 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다리 쪽에도 이렇게 흰 줄 무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끄트머리가 이렇게 뾰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토고 순모기의 특색인데, 얘는 이제 말레이 사상충을 이제 매개를 하고요. 다리의 각 부절 부분과 이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흰색 띠가 있고, 해변가 바위에 고인 물, 그리고 자연 용기에 있는 물 이런 데에 이제 산란을 하고 서식해서 주간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토고 순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흰줄 순모기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줄 순모기 역시 마찬가지로
주간 활동성이고, 얘가 지카 바이러스 및 댕기 바이러스를 이제 매개를 하죠. 이제 전체가 검은색인데, 이제 아주 진한 검은색이죠. 가슴 등판 중앙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줄무늬가. 이게 흉부죠. 흉부에 흰색 줄무늬가 있고, 얘는 이제 알로 월동을 하죠. 그런 다음에 3월 말에서 봄에 이제 깨어나서 5월부터 성충이 되어서 늦가을까지 한 10월, 그리고 이제 7에서 9월 정도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날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앉으면, 이게 지금 사진이 확대해놔서 그런데 실제 이제 작은 사진을 보면 이 하얀 점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띠라기보다는 좀 점처럼 보여요. 이거는 띠라기보다는, 얘는 띠잖아요. 이렇게 배 부분은. 그런데 흉부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몸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이 보입니다. 실제 여기서 볼 때는 띠로 보이는데, 조그만 그림으로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 점점이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기가 이제 제일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매개 질병이죠. 우선은 이제 말라리아, 우리가 이제 학질이라고 하는 거, 중국 얼룩날개무늬가 매개한다. 통상 양성 3일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충병은 이제 제주도, 해안지방에서 그 전에 있었죠. 요즘은 지금 발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고순모기가 매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황열병은 이집트 순모기가 주로 이제 이건 도시에서 매개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순모기는 밀림형이고 이집트 순모기는 도시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댕기열 또는 댕기출혈열, 이거 댕그라고도 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댕그열 또는 댕그출혈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댕기열은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 댕그출혈열은 이집트 순모기가 매개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본리엄은 작은 빨간 진모기, 8월 중순에서 9월 조금 늦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돼지가 증폭을 시켜요. 돼지가 환자로부터 직접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일본리엄은 돼지한테 뇌염 인자를 가진 모기가 돼지 피를 빨으면 그 피를 빨면서 돼지한테 준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돼지한테서 엄청나게 대량으로 번식을 하죠. 그거를 다른 모기가 그 피를 빨아 먹었어요. 그러고선 거기에 이제 잔뜩 바이러스가 있는 거를 사람한테 옮기면 이제 사람이 바로 일본 뇌염에 걸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제 우간다의 1947년에 붉은 털 원숭이에서 최초로 확인이 되고, 1952년도에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병원소는 환자, 신생아 소두증에 연관된 거로 보고 있고요. 임산부도 역시 병원소 숙주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개체는 이집트 순모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흰줄 순모기가 주로 그 매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이게 감염이 안 되니까 수혈을 전파한다든지 성접촉에 의한 전파가 주 전파 경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발진, 발열,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하는데, 증상이 없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를 구제하고 사람이 충분한 이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모기가 이제 전파를 하는 이런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증은 주로 자연 치유가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기를 어떻게 이제 구제를 하는지에 대한 축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물리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당연히 이제 환경위생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서식처를 근본 제거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방충망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랩을 이용을 하고 유문 또는 살문 등을 설치해서 이제 모기를 유인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리적 구제 방법으로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화학적 구제 방법으로는 유충 구제 방법으로 유제, 또 이제 수화제, 입제를 살포하는 것, 얘들은 이제 주로 그 유제로 템포스, 수화제로 클로리피리포스, 그리고 입제로 이제 페티놀 트로티온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충 구제 방법으로는 에어졸이라든지 가열 연막, ULV 즉 극미량 연물을 통한 공간 살포, 그리고 오기에서 휴식하는 습성을 감안해서 잔류 분무를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학적 구제 방법을 보면 이제 포식동물, 유충을 포식하는 거로는 미꾸라지라든지 송사리라든지 장구벌레들이 물속에서 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왕모기 유충, 히드라, 잠자리 유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성충을 잡아먹는 거로는 거미, 조류, 잠자리 얘들이 이제 성충을 잡아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및 병원체는 원충, 선충 또는 세균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얘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충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자의 번식 능력이 없는 두리뭉충을 조작해서 이제 방사하는 그런 형태의 생물학적 구제 방법을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모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리를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